빅팬. 사랑해. 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트윈즈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송아주입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이거예요. 트윈즈 송아주. 제목이 없어요, 제목 뭘로 생각할까 하다가 그냥 저는 오늘 저의 그냥 얘기를 사장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사진이 너무 포스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넣어봤고, 사장님들 2000 이거 뭘까요? 2000. 그쵸. 2000BR, 뭐 2000GV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좋네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울산에서 살았거든요. 울산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 제 친구 아버지가 외제차를 끄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BMW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외제차를 타려면, 그때 아마 중학교 때인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외제차를 타려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면 외제차 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월에 2천만 원을 벌면은 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뭐 리스나 이런 게 아마 없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월 2천에 굉장히 많이 이게 꽂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연기를 하면서 연기를 하게 됐잖아요. 제가 서울예대를 가면서 광고를 찍게 됐는데, 그 사장님들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인스타에서 그 지금 연애 때문에 문제 생긴 애 누구죠? 한소희가 월 6천이 없어가지고 모델 활동하다가 연기하게 된 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광고를 하나를 찍으면, 그때 막 시작했을 당시인데도 광고를 하나 찍으면 그 한 번 찍고 나서 3개월을 할지 6개월 할지 1년에 따라서 그 광고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3개월에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300, 6개월이면 600, 뭐 한 1년이면은 1200인데 거기서 뭐 내고가 들어가면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돼요. 한 번 찍고 그게 12개월 동안 만약에 광고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때 이래서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그 연예인들이 많이 광고를 하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연기를 그만두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초봉이 그 월에 150에서 거의 180이잖아요. 초봉이 월에서 150에서 180인데 9 to 6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12시간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일을 해서 버는 게 150에서 180, 거기서 플러스 알파인데, 그때 현실 점검이 확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1년 동안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광고가 매달 들어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돈에서 이제 쪼개 쓰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들어갔는데 내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사실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년은 마치 내가 권리소득을 버는 것처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딱 1년이 지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산다라는 걸 느껴지면서, 또 저는 제가 직장을 안 다녀봤었기 때문에 당연히 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월급이 오르는 게 못해도 진짜 10에서 20만 원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일하면은 한 월천을 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10년을 일해도 500을 못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월 2천을 벌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더 충격이었던 건 제가 병원을 다녔었는데, 병원에 그 의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몇 천만 원씩 벌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닥터페이는 거의 한 월 1000을 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의사 전문직도 그러면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지? 근데 또 자영업은 너무 자신이 없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뉴스킨을 만나게 됐고, 그 뉴스킨을 알아보면서 뉴스킨에서는 진짜 이런 월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 가능성 때문에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뭘 벌 수 있어요? 권리소득이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인데, 그냥 월 100도 너무 감사한데 월 1000, 월 2000, 어떤 사람은 진짜 꿈이 큰 사람은 월 억을 보고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시작은 월 2000이 아니잖아요. 저는 월 2천만 원을 벌고 싶었지만 처음에 시작은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냥 매달 50만 원만 매달 들어와도 진짜 땡큐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나는
월 2천을 벌고 싶고 월 1,000을 벌고 싶고 또는 월 100만 원이라도 그 권리소득이라는 걸 벌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권리소득을 벌기 위한 나는 지금 액션을 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ARO 정말 많았으면 좋겠죠. ARO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ARO가 많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데몬을 하면 되는데 그 데몬을 하면서도 뭘 생각해야 돼요? 그쵸? 머릿속에 ARO만 있으면 돼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사업한 지 한 몇 년 차 안 됐을 때 스폰서님이 저한테 ARO가 5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 정도가 돼요? 이런 몰랐어요. 근데 50개가 넘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ARO밖에 없었어요. 왜? 월 3,000GV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3,000GV를 사장님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월 한 1월이면 1월 10일에서 15일 그 사이가 내 GV가 며칠 떴느냐에 따라서 그 남은 보름이 너무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월 3,000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3,000GV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일 정도 됐는데 한 200, 300GV밖에 안 떠. 그러면 자 우리 사장님들 뭘 생각해요? 내 목표는 3,000인데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번 달은 그냥 2,000만 하자. 근데 그렇게 해서 2,000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플렉스를 쓰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3,000 그 머릿속에 3,000GV밖에 없었어요. 이 3,000GV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1월 10일, 15일이 됐는데 만약에 저는 그때 그랬어요. 1,500원 무조건 떴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뜨면 그때부터 정말 머리에 쥐가 나도록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뭘 해요? 핸드폰에 카톡 누가 있나, 누구 만나지, 누구한테 연락해보지, 2363 몇 개 하지, 이런 게 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월 3,000을 하기 위해서는 ARO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는 진짜 ARO가 반드시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ARO에 그냥 미쳤던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나가면 무조건 ARO. 그냥 무조건 클로징은 ARO밖에 없어요. 뭐 하우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RO.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ARO가 좋잖아요. 싸게 쓰니까 싸게 쓰는 걸 알려줘야지. 싸게 쓰니까 니도 좋지 않냐 하면서 ARO를 엄청 얘기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월 3,000은 그냥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ARO 또 하면은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그 파트너들이 또 얘기를 그러면 자기는 ARO만 해야 되겠다. 그럼 또 바보 같은 짓. 리크루팅을 해야 되잖아. 리크루팅. 그럼 머릿속에는 ARO랑 리크루팅이 계속 있어야 돼. 지금은 사실 2,000BR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뭘 얘기를 하냐면 2,000BR 아니면 ARO. 일반 구매는 없어. 무조건 2,000BR 아니면 ARO. 2,000BR 못한다? 그러면 ARO. 왜? 싸게 써야지. 그 사람 싸게 쓰게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과 ARO를 정말 많이 집중했다. 사장님들은 내가 10일 정도 됐을 때, 15일 정도 됐을 때 내 GV를 일단 보기나 하는지, 하루에 몇 번 지널러지를 지금 이제 스텔라죠. 스텔라를 몇 번 들어가 보는지. 그래서 나는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15일이죠. 내가 15일인데 몇 GV인지 안다. GV는 말하지 마시고요. 몇 GV, 그쵸. 몇 명 없다라니까,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대가집을. 저도 대가집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가집을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장님들, 대가지불이 아니더라고요. 대가지불이라는 말로 내가 뭔가 되게 큰 걸 하는 것 마냥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되게 큰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대가지불을 하고 있지 않다. 뭘 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또 나눌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4사분면. 이거 4사분면, 제가 4사분면을 나누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4사분면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일단 뭘 배워야 되냐? 직장인을 한번 볼게요. 직장인들의 태도. 자, 우리 직장인들, 우리 투잡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투잡을 해봤지만 우리 어떤 태도로 해야 되죠? 일단 9 to 6로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죠. 안 하면 월급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아파도 해야 되죠. 아기가 아파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뭐 지금 온라인 되니까 줌 되니까 뭐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아.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냥 줌으로 듣지 뭐. 하진 않는지. 저는 제 파트너들은 아침에 아기 병원 못 가요. 왜냐면 저는 단 한 번도 아침에 아기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기 병원은 무조건 시스템 끝난 후, 오후 또는 밤, 무조건. 진짜 막 가야 되는 응급 상황이 아니고선 열이 진짜 막 팔팔 끓어가지고 응급 상황이 아니고서는 아침에 가지 말라고 해요. 왜? 시스템 9 to 6로 일을 해서 150, 180도 벌기 힘든데 들어야죠. 우리 직장인 되면은 아니 직장인 되는데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때마다 아침마다 병원 갈 수 있어요? 못해도 출근하잖아요. 출근을 했다가 얘기를 하고 나간다고 해도 일단 나가야 되잖아.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왜 뉴스킨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프다고 병원을 가고 시스템 안 듣고 오늘 좀 피곤하다고 집에 있고 왜 그러냐라는 거죠. 시스템은 출근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직장인의 태도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우리는 월 1,000을 그것도 권리소득으로 월 1억을 말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책 제가 진짜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Say No의 무슨 책이에요? 아시는? Say No의 아침. 아 외침. 뭐야. 가르침이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Say No밖에 몰라요. 이래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장님들 나는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로부터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삶의 노예가 돼서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짜리 복권에 이번에는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 달콤한 상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되겠지. 아, 이대로면 되겠지 해서는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부터 계산하느라 바쁘다.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직장인의 태도. 우리가 그 태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은 그만둔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가 아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지금 아마 CU 정도, 그때 당시에 CU 정도 됐던 아기였던 것 같은데, 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보내라고 했죠. 왜냐면 제가 지금 첫째, 둘째를 다 어린이집을 6개월, 7개월 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내라 했더니 못 보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영업을 본인이 오픈을 했거든요. 자영업을 오픈하자마자 애기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내가 지금 그 웃긴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니까요, 사장님. 스폰서가 봤을 때 내가 그 웃긴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가점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인에 대한 태도를 우리 스스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영업자는 뭘 배워야 될 거야? 간절함을 배워야 돼요. 간절함. 제가 말했죠. 내가 지금 달달이 3,000GV도 못해. 그냥 한 달은 괜찮아. 2달까지도 괜찮아요. 3달 넘어가고 4달 넘어간다? 그러면 사장님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나는 지금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구나. 빨간 딱지가 우리 집에 앉아있기 직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 치킨집을 열었어. 근데 그 달에 매달 매출을 최소로 500만 원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월세도 내고 뭐 이것저것 나가는 거 다 내서 한 150 정도, 1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 매출을 못하고 있어. 중순이 됐는데. 지금 한 30만 원 매출을 했어, 치킨집. 15일 됐는데. 사장님 어떤 마음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단지 갖고 뛰던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혼자 머리 싸매고 잠도 못 자면서 막 진짜 코피, 눈물 다 흘리면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3,000GV
최소잖아요. 최소 3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간절함으로 뛰고 있는지, 타협은 하지 않는지, 아 이번에 그냥 플렉스 쓰면 되지 뭐, 이번에 뭐 그냥 2천 GV 정도만 하면 되지 뭐 하지 않는지, 얼마나 그 간절함으로 뛰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죠. 투자를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이번 달은 뭐 흘러가는 대로 다음 달 목표를 또 세워. 다음 달은 무조건 3,000 GV 하지만 또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1,000, 1,500 플렉스 쓰지 뭐, 아니면 2,000 겨우 했네. 막 그러면 안 된다.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이것도 세이노의 가르침 책인데 너무 좋아요. 여기에 되게 노골적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고객을 어떻게 섬기고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고객을 만족시키는지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하며, 직장인들의 생산성과 태도를 어떻게 해야 증대시키고 변화하는지를 매번 공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현실에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적용이다, 액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기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다른 일들도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 관리할 능력이 생기고, 그 어떤 투자 재테크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2, 3, 6, 3 하기 싫죠? 그치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죠? 그치만 아침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아침에 그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아침에 안 일어나도 돼요. 저도 올빼미였거든요. 밤에 해도 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습관과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되지만 뭐 진짜 내가 월 1,000 이상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침에 저는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취미생활일 뿐이다. 기회는 모두에게, 뉴스킨의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이 되죠. 그렇지만 그 보상은 나의 노력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뤄짐을 명심하라. 너무 와닿지 않아요? 너무 뉴스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가는 뭘 배워야 될까? 마인드를 배워야 돼. 마인드. 어떤 마인드? 그 사장님들, 우리 그 백종원, 뭐 켈리최, 뭐 그분들은 다 하나같이 빚을 그냥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씩 져서 막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셨을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위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 연속이었어요. 그쵸?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그 입사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실패를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했길래 마윈이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저 이거 한번 볼게요. 가늘고 지 학교 다 하고 즐기다 다 즐기면서 손흥민 아버지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고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우리 하나하나가 잘 됐을 때 경기 내용하고 꿈에서 소원했던 우리 과정의 경기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먹는 거, 자는 것이 휴식. 경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고.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지 노는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공자의 마인드를 반드시 가지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 투자가들 뭐예요? 투자가? 저는 그 투자가들이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투자가들은 그만큼의 어떤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담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투자할 게 없잖아요. 내 몸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나는 계속해서 365일 다이어트 솔직히 하잖아요. 365일 다이어트를 그냥 TRM이랑 TR90으로 할 뿐이고 나 어차피 화장품 써야 돼. 먹고 바르고 씻어야 돼. 그거를 뉴스캔으로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TR90 안 해봤다. TR90를 안 하고 TR90 유통할 수 있어요? 우린 영업사원이 아니잖아요. TRM를 안 하고 할 수 없어요. 화장품을 안 쓰고 할 수가 없다라 유통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케터는 맞지만
팔고 땡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가들의 그 대단함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얼굴에 투자하고 몸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임상이 있느냐, 임상. 이거 이거 되게, 임상이 있느냐. 임상을 반드시 내야 된다. 왜 임상 있냐고요, 임상. 저 끝에 저예요, 저 첫째인가 둘째 낳고 나서 배가 저렇게 처졌었는데 올랐고, 이건 누군지 제가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정강호 사장님 오늘 아까 강의해 주셨죠? 내가 몸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얼굴에 투자를 해야지, 내 바디 건강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투자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가지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대가지불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애기 어린이집 보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떤 애기 엄마는 그 직장 다닌다고 3개월차 100일도 안 된 애기도 어린이집을 보내더라고. 그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보내야죠. 그쵸? 그래서 제가 또 막내다 보니까 안 보내고 싶은데 제가 또 여러분 사장님들이 또 인도시장 막 뛰는 거 보니까 또 보내려고 지금 결단 중입니다. 너무 안 보내고 싶은데 마지막이라 가지고 마지막이야 진짜. 모든 실패의 99%는 변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온다. 이거 너무 와닿지 않아요? 너무 저는 와닿거든요. 제가 그 변명거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이고 다 찍으세요. 이거 찍으시고요. 변명거리를 제가 찾아봤는데 네. 애 낳으면 간절해질까요? 제 파트너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애 낳지 않아도 간절한 사람이 애를 가지고 낳으면 간절해지 애 낳아서 간절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애 낳기 전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애 낳잖아요. 애에 대해서 간절해져요. 그래서 시스템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애 낳으면 간절해지는 게 아니라 간절한 사람이 애를 가지면 더 간절해진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애가 아직 어려서 제일 많죠. 애가 아직 어려서 애가 집중할 나이라서 애가 곧 시험이라서 수능이라서 애들한테는 집중을 안 할 수 있는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애는 키우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지. 애가 지금 어리면 어린 대로 집중해야 되고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가는 대로 집중해야 되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다 20살 되기 전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애 때문에는 못한다?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한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남편이 도와준대. 그럼 좀 부족하시면 돼요. 저처럼. 좀 많이 부족하면 돼요. 좀 많이 못하면 돼요. 근데 그리고 남편이라고 해서 애를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고 남편도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막내는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거의 다 보는데 남편이 우리 그 시우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면 되게 잘 자요. 그거를 이제 저는 아는데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어느 순간 저한테 시우 여기 귀 이렇게 해주면 잘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저기 시우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았어? 나도 아빠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더 깨달았어요. 아, 역시 못하는 건 없구나. 애기 있으신, 여기는 또 애기 없으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애기 있으신 분들 좀 부족하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아빠한테 못 맡기는 이유가 아빠는 뭐 밥도 안 먹일까봐 애 그냥 방치할까봐 하는데 아빠잖아요. 어떤 아빠가 애를 굶겨요. 사서라도 먹이겠죠. 조금 부족하면 된다. 그래서 저처럼 많이 부족하시면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 그리고 애 봐줄 사람이 없대요. 저도 없어요. 저 울산이고 저희 시댁은 상주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일하고 저희 엄마 아빠도 일해요. 애 봐줄 사람이 왜 없어요? 어린이집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린이집을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가능하면은 이모님 쓰셔도 돼요. 이모님.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보내면 된다. 애 봐줄 사람은 너무 많다. 내가 못 보낼 뿐이다. 체력이 약해요. 체력. 그러면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김은진 사장님이 건강식품 먹어라. 뉴비트 타냐?
뉴비트를 안 타면서 대부분 체력 약해요, 뭐 아파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 파마넥스도 먹지 않고 뉴비트도 안 타. 뉴비트를 타면 돼요. 체력을 기르시면 돼요. 저도 지금 못 타요, 못 타. 10분도 못 타거든요. 근데 열심히 타려고 해요. 체력이 약하면 뉴비트를 타시고 많이 아프시면 건강식품 그 파마넥스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집이 멀어요. 집이 멀어. 제가 지금은 운전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초보인데 제가 그 전까지는 운전을 못해서 시우 낳기 전까지는 운전을 못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남양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안양에서 오려면은 최소 1시간, 많게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저는 시스템을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애 둘을 데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1시간 반 거리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시스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왜 못 와요? 차가 없으면 못 온대. 차가 없으면 왜 못 와? 지하철 타면 되고 버스 타면 되는데 애들이 못 타요? 애들이 못 타? 애들 되게 좋아해요. 애들 맨날 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치 타요 버스 타는 것처럼 되게 좋아해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못 오는 거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면 된다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았는데 예전에 그 형제 파트너가 찍어준 사진인데 잠든 거예요. 애들 낮잠 시간 있잖아요. 근데 겨울철이었어. 옷 얼마나 두껍게 입어요? 도저히 그 선릉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그냥 의자 있죠. 벤치 같은 거 지하철역에 거기 그냥 눕혀놓고 깰 때까지 기다린 적도 있어요. 올 수 있다라는 거, 올 수 있다. 그냥 내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애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집 멀어서 못한다? 절대 없어요. 버스 되게 잘 돼 있고요. 지하철 잘 돼 있습니다. 지방이라서 저도 서울이었으면 스폰서님이 옆에 있어서 제 반 이상 리더가 다 지방이에요. 다 지금 줌에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이. 리더들이. 아니까 웃네요. 지방에서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스폰서가 옆에 없으면 왜 못해요? 그 박석범 사장님은 그 김범준 사장님은 스폰서가 옆에 있어서 막 그 대리더가 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이라도 내가 할 마음이 있고 내가 간절하고 내가 진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반 이상, 루비 이상 리더가 다 지방이에요, 진짜로.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또 춘천에서도 오셨네요. 저 진짜 왜 못해요? 왜 못해? 버스가 잘 돼 있고 지하철 잘 돼 있는데 왜 못하냐고. 시간이 없대, 시간이. 시간이 없으니까 더 해야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 언제까지 없을 거예요? 몸 다 힘들고 막 그때 돼서 후회하실 거예요? 시간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진짜 힘들면 4시간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 모든 게 다 변명이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미련하게 비즈니스 하는 거를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달에 그냥 10만 원, 20만 원, TR90 2명씩 소개하고 하면 사실 뭐 판권을 안 따고도 10만 원은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즈니스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월 소득 100만 원이라도 진짜 권리소득으로 매달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련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효율이라 말하고 효율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내 편하자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효율이라 말하고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파트너가 지방에 있는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서울살이를 제가 땡기거든요. 이렇게 오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스폰서님 이제 미국 컨벤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컨벤션도 가려면 돈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올라와도 알바를 해야 될 것 같고 알바가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지만 알바를 하게 되면 한 강변에 와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밖에 못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서울 와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단 30분을 있더라도 강변을 오는 거랑 그냥 지방에서 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애기들 지금도 데리고 꾸역꾸역 웬만하면 매일 오려고 하는 이유가 약속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유는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육아만 하게 돼요. 그냥 진짜 뭐 해야지 하면서도 뭐 좀 하려고 하면 뭐 좀 하려고 하면 엄마 뭐 이러니까 육아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육아만 하다 보면
그냥 내일 뭐 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잠깐이라도 오면 사장님들 기운 때문에 더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단 30분이 있더라고요. 가끔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오늘 뭐 데몬 있으세요? 왜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왔는데 나는 기 받으려고 그냥 와야 돼서 나는 왔는데 자꾸 왜 왔냐요. 왜 여기는 당연히 30분. 그래 저는 효율이라 말하고 편안함을 여러분들은 쓰고 있지 않은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미련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 박상용 스폰서님 정도 됐을 때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강변에 오시는 거를 저는 추구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이 뛰고 있는데 또 옆에서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스폰서님이랑 단 5분이라도 얘기하면은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에너지가 5분이라도 파트너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건데 자꾸 왜 오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2363을 여기서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묻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래요.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대요.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해라. 이거는 세상의 기준도 있지만 뉴스킨의 룰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마케팅 해야 돼요. 마케팅 왜 해야 되냐? 하기 싫다 하지 마세요. 2363 해야 돼요. 2363 왜 해야 되냐? 하기 싫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의사 가운 하얀 색깔 저는 하얀 색깔 얼굴에 안 맞아요. 하얀 색깔 저는 싫어해요 하면서 하얀 색깔 가운 안 입고 하실 거예요? 까만 색깔 입고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뉴스킨의 룰을 맞춰야죠. 스폰서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냥 저는 그냥 했거든요. 뭐 제가 트립 갈 때도 룰을 몰랐어요. 트립을 어떻게 가는지 그냥 루비가 되래요. 루비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루비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트립 기준을 알게 됐지. 트립의 기준을 다 알고 저는 양한나 사장님처럼 그렇게 막 투철하지 못해요. 그냥 하라고 하는 것만 잘 할 수 있어. 그냥 하는 거 하라고 하니까 잘 되더라고. 6천 점으로 BR이 돼야 된대요. 그럼 6천 점으로 막 소개를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니까 됐지. 6,000점을 뭐 TR9를 몇 개를 해야 되고 뭐 갈바닉을 몇 개 해야 되고 막 뭐 이게 얼마고 6,000 BR이 뭐 얼마 넣치고 이거 생각했으면 못 한다라는 거죠. 그 6,000점으로 BR이 되니까 3,000점을 하면은 6개월 하면은 지금의 빌드 스쿨 그때는 스타 포텐셜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스타 포텐셜을 가래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간 거야.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도달지 마세요. 전 모르겠어요. 그냥 사장님들 어떻게 사업하는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그렇게 제의가 아니에요. P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했어요. 그냥 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함. 제가 감사함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막 마음이 막 부정적일 때 있죠. 막 엄청 부정적일 때. 되게 부정적일 때 그 사업 초기 말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몇 년, 2년, 2, 3년 전에 굉장히 마음이 부정적일 때가 있었어요. 뭐 딱히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애들은 왜 이렇게 엄마를 찾아요? 엄마, 뭐 언니가 엄마 소유가 막 엄마 거리는데 또 파트너들은 계속 전화와 막 뎁스 상관없이 스폰서님 카톡 계속 오고 일대들은 뭐 하냐 혼자 속으로 일대들 너네들 뭐 하니 계속 전화와 형제 파트너 그 비교 저쪽은 되게 잘해 보이는데 나는 지금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 결과도 안 나고 막 이것도 저것도 막 다 안 되고 모든 세상이 다 부정적이고 뉴스킨 되는 거야 많은 거야 막 오만 생각을 다 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엄마 하면서 찾는 시기가 길지가 않대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엄마를 안 찾는데요. 그러면 그 전까지만 엄마 해서 관계 형성을 잘 하면은 이제 아이들도 나중에 고학년이 돼도 엄마와 소통을 하는데 엄마 막 찾았을 때 소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소통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마를 찾아주는 엄마 하면서 찾아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팀이 있으니까 파트너가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팀이 없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파트너 찾는 사람 나 찾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지금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팀이 있다라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스폰서님 하면서 연락 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형제 파트너 너무 감사하죠. 결과를 내주는 형제 파트너, 내 이하도 없고 나도 아니지만 옆에서 결과를 내주는 형제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나는 2363이 좀 안 될지언정, 나는 콜드가 안 될지언정, 나는 지인이 안 될지언정 누군가는 되네. 우리 왜 그 박상현 스폰서님 낚시 얘기 아시죠? 낚시 그렇게 몇 시간을 해도 안 잡혀서 여기 안에 물고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했는데 박상준 스폰서님이 한 마리 딱 잡고 난 다음부터 계속 잡았다 했잖아요. 그게 형제 파트너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결과가 나지 않지만 저쪽에서 결과가 내준다는 것만으로도 내 파트너들도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있구나, 물고기가 있구나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장님들도 보니까 딱 세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함을 가족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감사함. 이 세 가지면은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우리 감사일기 적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거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감사함은 뭐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팀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감사함 이 세 가지 감사함을 사장님들이 항상 잊지 않고 매일매일 이러신다면 제가 이것도 뉴스인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 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셔야 되겠죠? 오늘부터 가정에 대한 감사함,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함, 무엇보다 나에 대한 감사함을 꼭 사장님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남 탓이 아닌 나를 위한 비즈니스를 사장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 가야 되잖아요. 제가 둘째 소유 가졌을 때 만삭 전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또 홍콩 컨벤션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만삭 직전에 홍콩 컨벤션을 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는 그 중국 사장님들이 중국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고 젊은 사장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젊죠. 근데 이 사장님들이 제가 중국어는 잘 못해서 무슨 상이었는지 까먹었지만 굉장히 젊은 되게 많죠.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또 엄청난 거 박상준 스폰서님 목소리. 혼자서 100개 대리점 만드신 분들 1년에 200개 1년에 300개 1년에 400개 1년에 500개 만드신 분이 저기 지금 중국에 여기 시동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왜 꺼졌지? 엄청나죠? 꺼졌어요. 일단 1+100이 뭐냐면, 1년에 내가 1대로 1스타 창출을 하고, 내 이하로 100개의 대리점. 그리고 2+200은 2개 스타를 창출을 하고 200개. 3+300은 3개 창출하고 300개. 이 중국의 시동은 5명을 5 BR이죠. 5 BR이 아니라 5 스타를 창출하고 1년에 500개의 대리점을 창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 오픈되고도 몇 년이 지나서잖아요. 근데 우리 인도 시장은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시작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500개가 아니라 공 하나씩 붙여서 여기 계신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사장님 중에 1년 동안 인도에서 1000개의 대리점을 만든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트윈즈에서. 저는 중국 갔었을 때 이게 대륙의 힘인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1년에 사실 50개도 힘들잖아요. 근데 1년에 50개는 진짜 그냥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고 100개부터 이제 카운팅이 됐는데 이 기회가 우리한테도 인도 시장으로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여기서 500개도 너무 좋지만 공 하나씩을 더 붙여서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내 이하에 누군가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도 시장을 또 사장님들한테 다 뺏길까봐 저도 시우를 이제 어린이집에 또 맡기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규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규철 사장님 파트너 중에 조규철 사장님이 강의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저거보다는 강의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사장님들도 저를 보면서 희망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사가 아니고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말을 잘 못해. 막 동기부여 주고 싶은데 막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못하지만 사장님들은 잘할 수 있잖아요. 제 목표는 제 이하의 조규철 스폰서님처럼 정말 많은 스타 강사들을 창출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나는 막 저 사장님처럼 이렇게 못하는데 저 사장님처럼 저렇게 못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희망을 뭘 얻었었냐면 양한나 스폰서님이 그때 PA 트립을 갔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가 내가 모르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스타성도 너무 좋지만 내가 모르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더라, PA에. 저는 그거 되게 많이 희망을 얻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막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저뿐만 아니라 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스폰서님처럼 말도 못하고 나는 스폰서님처럼 클로징 못하고 나는 스폰서님처럼 데모도 못하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데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계속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고 내 이하에 또 스타 강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잘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다. 왜? 우리가 또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항상 나는 조규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저는 아이 셋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1명도 아니에요. 2명도 아니고요. 3명과 무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강변에 오시면 비즈니스 하는 저의 모습을 아무것도 없지만 왜 오냐고 묻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사장님들이 저를 보면서 그냥 애기 엄마도 괜찮고요. 애기 지금 없는 분들도 보면은 빨리 내가 해가지고 애기 낳았을 때 진짜 비즈니스 안 하고 정말 자유의 몸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뭐든 다 괜찮거든요. 저도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 모두 다 할 수 있다. 시간 없어서 시간 더 없어요. 시간 통제를 못 해요. 애기를 낳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저도 하잖아요. 솔로인 나는 애기 1명인 나는 애기 2명인 나도 다 할 수 있다. 임신한 나도 저 아시죠? 저 임신해서도 루비가 임신한 나도 할 수 있다. 애 셋도 할 수 있다. 잊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